안녕하세요. 파운더스 다이아몬드 박수미입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받아서 또 많은 분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얘기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저는 아메 사업을 16년 전에 2006년에 시작했는데요. 사실은 누구나 그렇듯이 처음에 저에게 아메는 그닥 좋은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 이유가 저희 남편이 이 사업을 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제 느낌상 저희 남편이 처음에 이제 저희 결혼할 때도 이제 사업을 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프리페이라는 그야말로 그 페이먼트 게이트웨이 지금으로 말하면 이니시스 같은 회사를 했었어요. 근데 그 회사를 할 때도 저에게 웹 에이전시 회사를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 다음에 또 본인이 또 비만 프랜차이즈 그런 사업을 할 때 또 저에게 또 비만 프랜차이즈 본점을 운영할 수 있게 또 그렇게 또 시키더라고요. 그러면 남편이 이 아메이를 딱 가져왔어요. 그럼 뭐겠어요? 아, 이건 또 나한테 아메이를 하라는 건가? 라고 생각해서 정말 너무너무 하기 싫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는 두 마리의 개가 있다고 하잖아요. 선입견과 편견. 저에게는 이 아메이는 굉장히 정말 이렇게 그야말로 편견이 너무 심했던 거죠. 그래서 아메이 하면 하여튼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한 가지 저에게 어떤 게 있었냐면 그래도 제품은 좋지 않나? 라는 또 그 생각은 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부터 제가 이제 엄청난 반대를 하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그 당시 아이들이 초등학교 5학년 또 초등학교 2학년 이제 그랬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린데 저는 샵에서 늦게 끝나고 또 집에 오면 남편이 좀 돌봐주고 애들도 케어를 해주고 해야 되는데 남편이 계속 미팅만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뭐 12시 넘어서 뭐 미팅 끝나고 집에 오고,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뭐 일이 잘 되는 것 같지도 않은데 통장에 돈은 7,333원 들어오는데 뭐 자기 파트너가 엄청 여러 명이라고 그렇게 말도 하고 하기 때문에 아니 이게 뭐야? 기름값은 보니까 한 60만 원에서 80만 원 쓰고 다니더라고요. 그 당시에 저희 이게 차가 연비가 워낙 안 좋았던 차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렇게 형제그룹 사장님들 그 무슨 뭐 이렇게 저희 집이 분당인데 수지로 모셔다 드리고 그러고 오고 막 이렇게 아메 사업을 한다고 이제 그렇게 하긴 하는데 통장에 돈은 안 들어오고.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이 사람을 포기를 시킬 수 있을까? 이제 하다가 사실은 이제 각방도 썼어요. 각방도 쓰고 뭐라고도 해보고 그리고 진짜 마음이 너무 안 좋아서 진짜 제품도 뭐 이렇게 막 던져도 보고 막 하면서 하여튼 별의별 반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너무 싫어가지고 한마디로 어느 날은 집에서는 싸우지를 못하니까 밖에 나가서 놀이터에서 이제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싸웠더니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하는 그런 반대들을 심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제 저희 샵에 오신 손님 중에 이제 한 분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자기는 그 남편이 아멘 하는 거 그렇게 싫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 나는 정말 너무너무 싫다. 근데 제품은 좋은 줄 알지만 사실 내가 하기는 진짜 싫다라고 이제 얘기했을 때 언니가 저에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은 나는 있잖아. 내가 내 인생에 제일 많이 후회한 게 아미 포기한 거야. 근데 사실은 저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란 게, 이 언니 때문에 저도 사실은 열무김치를 먹게 됐어요. 제가 아메이 김치가 있는지도 몰랐었다가 이 언니가 저에게 아메이에 저기 종갓집 김치가 있는데 열무김치가 너무 맛있어서 그 열무김치를 이 언니는 이제 여름마다 이렇게 락앤락 통에다 담아다가 시어머니한테 갖다 드리면 시어머니가 야, 네가 담은 열무김치는 정말 맛도 달라지지 않고 너무 맛있다고 하면서 그렇게 좋아하신대요. 그래서 한번 사 먹어보라고 해서 이제 그때 또 사서 먹어보고 또 이 언니가 오메가 젤리 얘기를 해서 저도 또 사서 먹어보고. 근데 그 이유가 스폰서들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얘기는 하나도 안 들리는데 우리 샵에 오신 손님들이 아메 제품 뭐가 좋아 그 얘기하면 또 그 얘기는 또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제 그 언니가 얘기한 제품을 이제 또 사서 먹어보고 아 좋네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언니가 사업을 했었는지는 몰랐었어요.
근데 그날 밤에 그렇게 둘이서 앉아가지고 이제 발 마사지기에 발을 놓고 앉아서 얘기하는데 그 언니가 진지하게 저에게 이제 그 말을 하는 거죠. 남편이 암에 섭하는 거 그렇게 싫냐 하면서 언니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사실은 수민 씨 나는 아메이를 본인이 이제 본인의 남편이 애널리스트였는데 이 애널리스트 중에 제일 잘 나가는 선배 애널리스트가 그 선배가 찝어주는 종목은 다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선배가 거의 신적인 존재인데 그 선배가 이 암의 사업을 전달해서요. 후배 애널리스트 6명이 다 이 사업을 시작을 했대요. 그리고 이 언니는 이제 스튜어디스 출신이었었는데 일본어 과외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일본어 과외 하면서 이제 남편이랑 같이 미팅장을 왔다 갔다 하면서 배우다가 이제 2명에게 알린 거죠. 한 명은 친구, 한 명은 이 언니의 친언니에게 알린 거예요. 그리고 언니가 이제 그때 임신해서 막 얘를 낳고 애기 뭐 이렇게 크고 이제 젖먹이를 데리고 밥 미팅 다니고 막 하다가 너무 힘드니까 남편한테 우리 자기야 그냥 우리 사업 쉬었다 하자 그런 거예요. 이제 쉬었다 하자 하는 그 얘기에 둘은 쉬게 됐고 언니와 친구는 언니는 다이아몬드가 되고 친구는 에메랄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를 만난 시점이 6년 후였으니까 제가 2006년에 이제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언니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런데 자기야 이 아메이는 내가 그만둔 지 6년이 됐는데 지금까지도 아메이에서 충분히 쓸 수 있는 돈이 나온다. 진짜 이 사업 인세 맞아. 인세 맞아. 그래서 자기는 안 하더라도 남편이 하는 거는 반대하지 말고 한번 시켜봐. 라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스폰서가 와서 하는 얘기는 하나도 들리지 않고 또 뭐 내가 뭐 이렇게 해야 되는 막 그런 이제 부담감이 있었기 때문에 싫었었는데 그 언니가 해준 얘기는 되게 많이 마음에 확 와닿았어요. 그래서 그래 내가 진짜 뭐 이혼을 한 해 만에 하면서 반대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한번 알아볼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한 명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그분은 이제 저희 교회 집사님이셨는데 저희 교회 집사님인데 이제 저희 샵에 이제 자주 오셨었거든요. 와가지고 피로를 쫙 풀고 그렇게 가시는 그런 분이셨는데 그분이 어느 날 여기 이렇게 하얀색 티에 아티스트리라고 이렇게 적어져 있는 티를 입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제가 그걸 딱 보고 집사님 아미 섭해요?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나 몰랐어. 나 아미 다이아몬드야. 그러는 거예요. 집사님 이렇게 아미 다이아몬드가 있어요? 이제 저는 제가 남편에게 반대하면서 맨날 했던 얘기가 나는 다이아몬드 한 명도 못 봤다. 항상 그 얘기였거든요. 하다 망한 사람은 봤어도 다이아몬드 못 봤다. 그 망한 사람 데리고 오래요. 근데 뭐 있어야 말이지. 그냥 막 반대하려고 제가 했던 얘기이기 때문에 이제 그랬는데 그 집사님이 저에게 이제 그 말을 했을 때 자기 남편 암에 사업하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그래도 집사님 나는 정말 너무 싫어서 내가 어마어마한 반대를 하고 있다 하면서 막 그 집사님한테 막 아주 제가 반대한 얘기들을 막 했어요. 근데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너무 궁금한 거야. 그래서 혹시 집사님은 어떻게 다이아몬드 갔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 하는 얘기가 자기야 아메는 치약 제대로 잘 쓰는 사람 6명만 있으면 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해 봤을 때 그 당시에 치약이 5,800원인가 하여튼 그랬어요. 치약 제대로 잘 쓰는 사람 6명? 웃기고 있네. 가르쳐 주기 싫으니까 저렇게 얘기하나? 하면서 이제 근데 그때는 그 얘기가 하나도 와닿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사파이어 에메랄드 정도 됐을 때 그 말이 확 가슴에 와닿았어요. 왜냐면 치약 제대로 잘 쓰는 그 한 명이요. 너무 좋기 때문에 칫솔도 쓰겠죠. 그리고 또 더블엑스도 먹겠죠. 퀸도 쓰겠죠. 정수기, 청정기 쓰겠죠. 쓰다 보니까 너무 좋으니까 소개를 하겠죠. 그러다 보면은 그쪽에서 레그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서 치약 제대로 잘 쓰는 사람 6명이 있으면 다이아몬드 간다는 얘기를 했구나 라는 거를 알았어요.
그렇게 또 듣고 나니까 진짜 내 눈앞에 다이아몬드가 있네? 라고 또 알게 되고, 너무 한 가지 놀라운 건 저희 샵이 세연동에 있었는데요. 알고 보니까 저희 아들 친구 엄마도 또 다이아몬드더라고요. 그래서 의외로 이렇게 암에서 성공하신 분들이 많네? 라는 걸 또 깨닫게 되고, 아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한번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도 들었다가, 또 한편으로는 또 지기 싫으니까 끝까지 반대하지 하면서 이제 또 그랬다가, 이제 그런 과정 중에 이제 제가 사실은 이제 이혼을 하려고 했다가 이제 아미 때문에 그래서 기도라도 해보고 이혼을 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갖게 됐죠. 그래서 새벽 예배를 가기 시작했어요. 저희 집 옆에 조그만한 교회에, 지하에 있는 교회에 새벽 예배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새벽 예배를 이제 남편하고 같이 다니다, 이혼을 하더라도 또 기도는 해보고 또 이혼을 해야겠더라고. 그래서 이제 새벽 예배를 다니다 보니까 이제 어떤 기도를 하게 됐냐면, 마음속에 이렇게 드는 생각이, 하나님, 제가요 저희 샵이 나가면 한번 아메이를 전업으로 해볼 생각이 있는데 라고 했어요. 전 진짜 그냥 나온 얘기가, 진짜 이렇게 뭔가 생각을 하고 했던 말이 아니라 그냥 스쳐 지나듯이 그냥 했던 말이었어요. 그때가 월요일이었거든요. 그랬는데 수요일 정도에 저희 샵에 이제 항상 오시는 손님이 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자기야, 이 샵 팔 생각 없어?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 깜짝 놀랐어요. 저는 뭐 부동산에 내놓은 적도 없고 사실은 스쳐 지나듯이 잠깐 기도했을 뿐인데, 이게 뭐지? 그래서 원이 그냥 저희 프랜차이즈 하니까 샵 하나 차려서 내세요 하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자기는 자기 집도 가깝고 또 여기를 늘 왔었던 곳이고 하기 때문에 자기는 여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줄 생각이 없냐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러면 알겠다고 하면서 이제 그 언니한테 샵을 내준 거죠. 그게 2006년 9월 30일이었어요. 근데 그 언니에게 샵을 이제 넘겨주고 저는 9월 30일에 첫 이런 OM장에 이제 나오게 된 거죠. 첫 OM장에 나와서 너무 미안했어요. 저희 남편에게. 딱 듣고 보니까 이 사업 진짜 내가 할 사업이네. 그래서 저는 너무 좋았던 게 어떤 거였냐면, 아무도 저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는데 제가 그 기회를 받았다는 거죠. 정말 우리 아메 사업의 창업 이념이 자유, 가족, 희망, 보상이잖아요. 그 중에 자신의 독자적인 사업으로 성공을 꿈꾸는 모든 이들에게 성공의 기회를 제공한다잖아요. 저희 친정 부모님들이 IMF 때 그렇게 잘 사시던 분이 건물도 넘어가, 뭐 61평 아파트도 넘어가, 저희 아버지 뭐 퇴직금도 다 넘어가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가 제가 결혼하고 2년 후였으니까. 그래서 저는 저희 친정 부모님도 사실은 돌봐드려야 되는 입장이었고, 또 시댁 같은 경우는 완도 금당도가 시댁이기 때문에 저희 시아버지가 재산세를 3,280원인가 남들이 놀래더라고요. 30 몇만 원도 아니고 300 몇만 원도 아니고 3,280원 내시는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양가 부모님을 사실 뭐 기댈 데도 없었고, 또 남편도 그렇게 회사를 잘 나갔다가 그야말로 그 프리페이 회사를 했을 때 거의 한 18억 사기를 또 당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프랜차이즈를 하면서 하나씩 이제 오픈해가는 그런 입장이었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야말로 이제 자수성가를, 특히 돈을 투자해서 하는 그런 일들을 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암의 사업을 딱 바꿔보니까 자신의 독자적인 사업으로 성공을 꿈꾸는 모든 이들에게 성공의 기회를 제공한다라는 이 성공의 기회라는 말이요, 너무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그야말로 무자본, 무점포, 나는 내가 샵에 돈을 투자해서 내가 정말 그 노력을 해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직원들 월급에 그야말로 그 월세 관리비에 이렇게 내고 나면 내 월급이 잘 안 남았을 때도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아메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가 샵에 근무하듯이 그렇게 아메이를 하면
가만 보니까 내가 훨씬 내가 샵 했을 때보다 수익을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성공의 기회를 받은 것에 대한 감사함이 너무 컸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더 좋았던 건 어떤 거냐면요. 모든 우리 사업에는 재고에 대한 부담이 있잖아요. 저는 사업을 했었기 때문에 그 재고에 대한 부담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그런 게 없잖아요. 한마디로 아메에서 반품을 다 받아줬잖아요. 90일 이내에 반만 남아있으면 환불이 되는 그러한 또 시스템이 있었죠. 그리고 내가 누구에게 이제 제품을 얘기해서요. 내가 마진을 보는 구조가 아니잖아요. 그야말로 그 돈 나와 똑같은 금액에 산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누구에게든 당당하게 이렇게 좋은 제품을 얘기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야말로 성공을 꿈꾸는 내가 꿈만 꾸면 이 사업은 잘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 스폰서들이 이제 얘기하죠. 스폰서님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00가지 꿈을 적으라고 하면서 막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꿈을 적어 내려가기 시작한 거죠. 어떻게 뭐 내가 가고 싶은 곳, 하고 싶은 것, 되고 싶은 사람 막 하면서 이제 그것들을 막 이렇게 적는데 너무 놀라운 건 보고 본 게 없으니까 적을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진짜 간절히 원하는 게 무엇인지도 모르겠고 저는 대학 졸업하자마자 결혼했기 때문에 사실은 사회생활도 별로 이렇게 해보지도 않았었어요. 그런데 눈으로 본 게 없는데 꿈을 어떻게 꾸지? 근데 저는 한 가지 너무 원했던 것이 있어요. 그 원했던 것이 어떤 거냐면 애들에 대한 거였어요. 아이들만큼은 잘 키우고 싶어서 저희 딸이 8개월 때 그야말로 8개월 때 신기한 아기나라 아시죠? 아기나라 뭐 한글나라 국어나라 그리고 뭐 프레벨 음물 뭐 프레벨 책 1000만원치 할부로 끊어서 사가지고 이제 뭐 애기 공부시키고 막 하면서 그런 학구열만큼은 어마어마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해본 거 없이 사실은 다 시켰어요. 저희 딸이 그야말로 뭐 발레, 수영, 뭐 클라리넷, 피아노, 뭐 본인도 얘기해요. 하다못해 뭐 복싱, 연기까지 다 해봤으니까.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하고 싶은 것을 다 해주고 싶은 그런 부모가 되고 싶더라고요. 그게 제 꿈의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그거 돈 없어, 엄마 돈 없어서 못 해줘 라는 얘기는 절대 하고 싶지 않았어요. 내가 낳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에게 돈 때문에 그거 안 돼, 그거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그런 엄마는 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또 저희 둘째 같은 경우는 3년 동안 영어 유치원을 그야말로 뭐 98만 원짜리 영어 유치원을 그 당시에 그렇게 계속 보냈었었고 본인이 하고 싶다는 걸 다 시켜줬었어요. 근데 그게 이 아메이 사업을 하면서 제가 꿈을 꾸니까 그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꿈 목록에 적어놓은 게 어떤 거였냐면 진짜 꿈이 컸어요. 우리 아이 하버드 보내기 막 그걸 적었어요. 진짜. 아이들 어렸을 때 아이들 초등학교 때는 우리 아이가 하버드 갈 수 있을 줄 알잖아요. 뭐 다 천재인 줄 알고 막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 하버드 보내기 막 해서 적었어요. 그래서 하버드 보내기를 적었는데 그러한 꿈들의 거의 한 90%가 이루어진 것 같은데 우리 큰애가 하버드는 가지 못하고 하버드 옆에 있는 학교를 들어가서 본인이 사실은 하버드를 원하는 게 아니라 보스턴 유니버시티 관광경영학과를 원했어요. 본인의 꿈이었어요. 본인의 꿈이었던 그 학교를 가게 되고 또 한 가지는 5월 달에 지금 졸업을 하는데 한국에 코로나 때문에 잠깐 와서 이제 1년 동안 있을 때는 그 글로벌 컨설팅 회사에서 또 인턴을 하고 지금 현재 또 미국 보스턴 시에서 운영하는 그런 보스턴 시에서 운영하는 데에서 바로 인턴을 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본인의 꿈들을 키워 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또 밀어줄 수 있는 또한 부모가 됐다는 거죠. 저는 많은 엄마들에게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아이에게 본인이 내 생각으로 이 아이들을 가이드하고 있지 않은지, 내가 돈 때문에, 내가 시간 때문에 너 그건 안 돼, 그건 안 돼 하고 있지 않은지, 이 아이들은 충분히 본인이 원하는 꿈을 꿀 수 있거든요.
부모가 꿈을 꾸면요, 이 아이들도 꿈을 꾸는 아이들이 돼요. 왜? 어렸을 때부터 그걸 보고 자라기 때문에 꿈꾸는 방법을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사업 시작했을 때요, 스폰서님들이 벽에다가 붙이래요. 뭐든지 갖다가 붙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벽에다가 몇 월 며칠자 SP, GP, 플래티늄, 루비, 뭐 이렇게 펄, 막 그걸 막 다 붙였어요. 근데 아이들이 한참 자랄 때 그 모습을 본 거예요. 붙였다 하면 다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서 제가 4월 1일자 플래티늄, 그리고 사업을 하고 사업을 10월 달에 9월 30일 OM을 듣고 10월 달에 12%를 하고요. 11월 달에 SP를 했어요. SP를 한 다음에 6개월 쭉 진행해서 4월 1일 그러니까 4월 달에 플래티늄을 하고 5월 달에 루비를 하고 6월 달에 펄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계속 써서 붙이는 대로 다 이루어지니까 아이들도 써서 붙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벽에다가 자기 책상에다가 나는 뭐가 될 거야 뭐가 될 거야 하면서 그것들을 함께 보고 또 외치고 하면서 그걸 이뤄갔어요. 그리고 어떤 음원을 들었는데 그 음원 속에서 날마다 아이가 그 학교를 갈 때 I can do it, I can do it 그걸 외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저희가 아이들에게 외치기 시작한 거죠. 어떻게? I can do it, you can do it, you can do it. 아침에 학교 갈 때마다 I can do it, you can do it, you can do it을 외쳤어요. 막 외치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자신감으로 또 사업을 이제 그 일 또 공부도 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꿈을 개척해 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아이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 딸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날 한 몇 년 전이에요. 미국에서 이제 한국 들어와서 저랑 같이 이제 그 아울렛을 가려고 이제 길을 건너고 있는데 엄마 근데 나는 만약에 엄마가 라이드 다 해주고 학원 다 그렇게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해주고 비 오는 날 우산 가지고 만약에 학교 앞에 서 있었다면 나는 미국에서 그렇게 유학 가서 살 수 있는 아이가 됐을지 않았을지 모른다고 그 말을 하더라고요. 많은 아이들이 엄마가 다 해주는 그야말로 그냥 다 엄마가 결정해주고 엄마가 다 데리러 오고 하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자립심이 없는 걸 많이 본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이렇게 키워준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그리고 또 저희 둘째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제 중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바로 전에 갑자기 연기를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할래? 학원을 3개월만 보내주면 자기가 예고를 도전을 해보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학원을 보내줬더니 이제 예고에 합격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또 연기에 미쳐서 한 3년을 그렇게 다녔던 것 같아요. 아주 그래서 정말 본인이 할 수 있는 또 연기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우리 또 아이를 또 밀어줄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됐었죠. 사실은 연기 시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연기도 사실은 돈이 장난 아니게 또 드는 그러한 길이었는데요. 그래도 정말 제가 또 파운더스 다이아몬드를 하고 이러한 아이들의 꿈을 이뤄줄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또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에게 얘기해주고 싶어요. 부모가 꿈을 꾸고 내가 그 많은 꿈들을 꾸면서 아이들에 대한 꿈을 꾸니까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해줄 수 있는 부모가 됐다라는 거죠. 그게 뭐에서? 바로 이러한 내가 생필품 바꿔 써서 그야말로 소비가 사업이 되는 그러한 일이었다는 거죠. 제가 처음에 그 얘기 했잖아요. 저는 이 반품이 너무 좋았어요. 그 이유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제가 데모를 보여주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얘기했을 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메이가 얼마나 자신이 있으면 반품 제도를 이렇게 뒀겠냐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바꿔서 쓰는 제 말을 듣고 바꿔서 쓰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에게 소개가 계속 나오기 시작했고요. 또 한 가지는 저는 사업을 하면서 느낀 게 사람은 정말 진심은 통하더라고요. 내가 그 사람의 정말 건강을 생각하고 내가 그 사람의 그야말로 피부가 좋아졌으면 좋겠고 정말 그 사람이 경제적으로 자유로웠으면 좋겠다라는 그 진심, 내 진심. 저는 이 사업은요
누군가를 내가 이용해야겠다. 저 사람이 사업하면 내가 좋지. 저 사람이 제품을 쓰면 내 FB가 올라가. 하는 사람은요, 언젠가는 들켜요. 하지만 진심에서 정말 저 사람의 건강을 생각하고 저 사람의 피부를 생각하고 그 가족의 건강을 생각하고 그 가족의 경제를 생각하고 진심에서 전달해주면 그 진심은 반드시 통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진심을 늘 전달을 했어요. 근데 제가 사업을 제가 굉장히 둔한 사람이라서 저는 이 데모를 보지 않으면 사실 제 몸이 빨리 느끼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데모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데모를 봐야 이 제품이 얼마나 좋은지 빨리 알겠구나 싶어서요. 제가 이제 그때부터 데모를 막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데모를 보여주기 시작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사람들이 제품을 너무 좋아하고요. 매니아가 되고요. 지금도 16년 전에 제가 데모를 보여주셨던 분이 지금도 이 네트워크 안에서 제품을 계속 쓰고 있고요. 그런 일들이 쌓이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걸 보고 몸이 많이 건강해지고 또 그걸 보고 또 우리 함께 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시스템을 따라가고 하다 보니 사업이 이제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에게 강조해서 얘기해 드리고 싶은 게 저는 데모였어요. 워낙 내가 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데모를 많이 보여주고 또 이제 쇼더 플랜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통장에 돈 들어오신 분들에게 쇼더 플랜을 필히 보여줘야 또 돈에 관심이, 또 많은 사람들은 돈에 관심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 부자 되게 해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자유롭게 해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 진심을 또 전달을 하는 거죠. 그 진심이 전달될 때 그가 또 나와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 이제 된다는 거죠. 근데 처음부터는 잘 되지 않았겠죠. 저도 이제 혹시 뭐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하고, 사실은 이제 제가 퀸 미팅을 어떻게 하는지 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퀸 미팅을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이민 가방을 샀어요. 이민 가방 아시죠? 이민 가방이에요. 이제 뭐 큰 이민 가방, 거기에다가 퀸을 바리바리 다 실었어요. 인덕션까지 다 싣고, 그리고 이제 차에서 그 무거운 거를 가지고 이제 내리고 그야말로 이제 막 굴려가지고 이제 한 집에 가서 거기에다가 퀸을 쫙 펼쳐놓고 이제 요리를 했어요. 요리를 했는데 갑자기 이제 이렇게 드시고 막 너무 맛있다고 하면서 드시는데, 중요한 건 그때 수육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막걸리 판이 벌어져가지고 또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렸는데, 그렇게 하고 이제 이거 뭐야, 근데 너무 허망한 마음으로 가지고 내려와서 차에 실으려고 딱 하니까 이민 가방이 쫙 찢어진 거예요. 이제 그때 좀 그 허탈감, 이게 그 뭐 결과는 하나도 없지. 근데 또 나는 이렇게 퀸 미팅 하고 싶어서 이렇게 또 하는데 또 이 방법은 또 아닌가라고 또 그렇게 하게 됐지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을 이제 많이 이제 모색을 하면서 사실 좌충우돌하면서 이제 사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제가 느낀 건 뭐냐면, 내가 이쪽에서 노력을 하면 결과적으로 느닷없이 이쪽에서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아메이 사업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다는 거죠. 내 노력이 그야말로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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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내 노력이 하나하나, 내 땀방울 하나하나 정말 그런 쌓이는 사업이구나 라는 거를 어쨌든 결과를 보면서 정말 내가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왔던 거죠. 또 한 가지는, 저는 이제 사업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제가 아침 9시에 출근을 했다가 저녁 9시에 퇴근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샵에 출근하듯이 그렇게 아메이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거의 아침 9시나 10시에는 무조건 나오고요. 그리고 늘 뭐 이렇게 저녁에 좀 늦게 들어가려고 했어요. 아이들은, 우리 집은 밥은 셀프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내가 진짜 이 사업을 전업으로 했을 때 정말 다음 달 뭐 생활비도 나올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이들 학원비, 그리고 또 뭐 내가 타고 다니는 기름값, 내가 진짜 이렇게 다니는 그러한 부대 비용 같은 경우는 나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좀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것도 또 재밌는 모습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저는 이 사업이 완전히 내 사업이라는 그 생각이 되게 많이 지배적이었어요. 저희에게 사업을
알려주셨던 형님은 그 이렇게 우리 저희 이창훈 사장님 그 친한 선배였거든요. 그 선배는 우리 사업한 지 한 1년 만에 그만두셨고 저희 위로 많은 분들이 그만두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만두신 그러한 분들을 보면서 하나도 흔들리지 않았던 그 이유가 이 사업은 나로부터 시작한다는 걸 너무 잘 알았던 것 같아요. 이 사업은 내 사업이다. 제가 한 아메에서 수입이 한 250만 원 정도 나왔을 때였는데 그때 이제 어느 학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제 오빠가 잘하는 친한 그러한 이제 집사님이 이제 좀 큰 학원을 하셨는데 거기 상담실장으로 해서 좀 와줬으면 좋겠다 하면서 한 뭐 600만 원 수입을 제시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희 남편 같은 경우는 이제 프랜차이즈를 했었기 때문에 이제 월급 사장으로 1,000만 원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희한하게 같이 맞물려서 왔어요. 근데 저희 남편은 한 일주일 고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여길 갈까? 아니면 전업으로 이렇게 우리가 아메를 계속 해야 되나 하면서 이제 그 고민을 했다는데 저는 그때 전화가 왔을 때 제가 우리 아이들 운동화를 빨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지하에 그냥 거절을 했어요. 오빠한테. 오빠가 전화 왔을 때 그랬더니 야, 너 미쳤냐? 그러는 거예요. 저희 오빠가. 그런 자리를 지금 아메 수입 뻔한데 그만둔다고 하니 안 한다고 하니 너 미쳤냐?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왜 고민하지 않았냐면요. 그 일은 언제든지 잘릴 수 있고요. 잘리고 나면 또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아메이는 내가 지금은 힘들지만 이 노력을 해놓으면 매달 평생 증가상속 계속 나오는 돈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바라봤을 때 나는 지금 할 때 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어떤 대가 지불이었기 때문에 나에게 사실 그런 큰 대가 지불을 했었기 때문에 저는 그 수입만큼을 최대한 빨리 벌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정말 좀 더 좀 이렇게 박차를 가해서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우리 그 어떤 일이 생필품을 바꿔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겠어요. 그쵸? 정말 많은 생각을 해보지만 우리가 늘 쓰는 이 생필품으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일. 근데 저는 이 인생이라는 그 말의 의미 속에 부단 저는 돈만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아메 사업을 하면서요, 그러니까 사람이 돼간 것 같아요. 그전에는 사람이 아니었었던 것 같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굉장히 거만하기도 했었고, 또, 그러니까, 사람을 잘 몰랐죠. 그러니까는 사람을 관계하는 법도 잘 모르고 그랬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아메 사업을 하면서 어떤 걸 겪고 느꼈냐면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배울 점이 있다라는 거였어요. 저는 누구를 만나든 정말 깨달은 게 배울 점이 있다는 거죠. 하다못해 그야말로 뭐 인성 쓰레기를 만나도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라는 그런 배울 점이 있었고요. 그 어떤 사람을 만나도요, 얘기를 쭉 그분들을 얘기를 경청하고 또 그분들의 그분들과 함께 그런 얘기들을 나누고 그렇게 하다 보면 정말 배울 게 너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정말 내가 그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배울 점을 찾고 또 그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칭찬할 것을 찾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덧 내가 그 사람들이 너무나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어 있더라는 거죠. 만나면 너무 행복해하고 좋아하고 그러면서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사업하다 보면은 이제 전화하면은 뭐 그 사람 뭐 갑자기 뭐 시간을 바꿨어요. 못 만난다고요. 안 만나려고요. 전화 안 받아요. 뭐 이러잖아요. 이유가 뭘까라고 하면 한번 자신을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만나서 너무 부담을 준다거나 아니면 만나서 너무 내 얘기만 한다거나 그러면 사실은 만나고 싶어 하지 않죠. 만났는데 너무 재밌어. 그리고 만났는데 너무 배울 점이 있어. 뭔가 유익해. 그리고 내 얘기를 많이 들어줘. 하면 사람들은요, 그 사람을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어 해요. 근데 결국에 우리를 만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죠. 처음에는 생필품이 바뀌고 그 다음에 큰 제품이 바뀌겠죠. 또 이렇게 좋은 제품.
사실은 우리가 많이 제품을 많이 일을 하잖아요. 이제 그런데 우리를 좋아하는 사람이 되고 그러다 보면 맨날 보고 싶은 사람이 되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그 사람이 성장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저는 그걸 배웠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또한 꿈꾸죠. 내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이제 그야말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는 미팅을 할 때 철칙이 있어요. 뭐냐? 아까 얘기했듯이 재밌거나 아니면 유익하거나 둘 중에 하나는 돼야 그 미팅을 또 오고 싶다는 거죠. 둘 중에 하나는 돼야. 그 미팅을 갔는데 너 완전 재밌어. 그 미팅을 갔는데 정말 유익해. 라는 그래서 모든 미팅을 할 때 철칙으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홈미팅이죠. 홈미팅. 이 사업의 꽃은. 그래서 1대1 미팅, 홈미팅, 이 홈미팅들을 늘려가면서 사람들을 만나는 게 특히 이렇게 코로나 때는 뭐 둘, 뭐 셋 이렇게 홈미팅을 하면 정말 가까워지고 친해지고 그러면서도 또 더 많은 얘기들을 들어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너무 신나잖아요. 그런데 또 더 좋은 환경은 사실은 줌에서도 또 볼 수 있고 이렇게 유튜브로도 볼 수 있고 하기 때문에 환경들은 너무 좋아진 것 같아요. 더 많은 사람들한테 더 많은 기회를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홈미팅을 통해서 또 이런 줌과 유튜브를 많이 또 전달해 줄 수 있어서 좋고요. 또 이 사업을 통해서 제가 이제 유튜브를 찍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또 여우사이라는 유튜브를 찍으면서 제품 하나하나를 쌓아가면서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과 또 제품 얘기를 또 나눠줄 수 있고 보여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또 그걸 많이 또 프로모션 하더라고요.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은.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할 때 유익한 사람이 되면 정말 좋겠죠. 많은 사람들이 또 보고 싶은 사람. 그리고 또 그 사람을 만나면 꿈을 꿀 수 있어 라는 거. 꿈을 꿀 수 있는데 중요한 건 그들의 자녀들도 꿈꿀 수 있다는 거죠. 그걸 가장 큰 행복으로 해서 또 본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 어떤 거였냐면 상담이었던 거예요. 상담. 이 사업을 통해서 스폰서님과 상담하고 이 상담을 해가면서 또 많이 내가 몰랐던 부분들을 깨우쳐 나가고 알아가고 하면서 이제 또 다져지고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철칙 하나가 뭐냐면 상담은요 절대로 그 사람의 그 잘못을 트집을 잡지 말아라라는 거죠. 꼬집 피워서 말하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알아요. 근데 굳이 그렇게 얘기해서 관계를 나쁘게 할 필요는 없다. 때가 되면 다 알게 되는데 그냥 제시, 이렇게 하면 어때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 본인 서로 좋은 그런 상담이 될 수 있죠. 근데 그런 상담을 통해서 사실은 스폰서님들이 먼저 하셨기 때문에 내가 시행착오를 좀 덜 겪으면서 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보면 사업의 성장이 빠르려면요 무조건 스폰서님과 전화로 만나서 그러한 상담을 늘 하시는 분이 어쨌든 성장은 빠른 것 같아요. 그걸 통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더 지름길로 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프로모션을 잘하는 사람이죠. 프로모션, 제품 프로모션, 팀 프로모션, 그리고 플랜 프로모션. 이런 프로모션을 잘하는 그것도 잘 만들어서. 근데 이게 제가 보면은 내 사업이라고 생각하신 분은 스폰서가 굳이 얘기 안 해도 정말 그것들을 잘 만들어서 꾸려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프로모션을 잘 하는 사람이 또 이 사업을 잘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모션을 할 때 어떻게 호기심 당당 열정으로 호기심을 갖게 하고 당당하게 하고 열정 있게 하고 핀을 사실 저는 뭐 이렇게 늦게 막 이렇게 저는 천천히 저는요 뭐 때가 되면 그러신 분들 그렇게 핀을 나중에 가신 분들을 별로 못 봤거든요. 도전하는 사람이 가는 것 같아요. 내가 목표를 정확히 갖고 정확한 날짜에
조금 벅차더라도 그렇게 도전을 하시는 분들이 핀을 해가는 모습을 보거든요. 저도 늘 도전을 했었거든요. 그 도전 속에서 내 경험이 늘고 또 내가 그만큼 근력이 쌓이는 거죠. 그 쌓이는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다음은 이제 두렵지 않은 게 되는 거죠. 내 경험이 쌓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그러한 프로모션을 잘하고 또한 상담을 잘하고 하는 그러한 리더님들이 되셨으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저도 저희 팀 프로모션도 있고 또 지중해 크루즈 또 우리 본사에서 또 멋지게 또 크루즈를 또 마련해 주셨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크루즈 저희 많은 파트너들과 함께 가고 싶어서 함께 가는 걸 꿈꾸고 도전을 합니다. 올해는 수속을 도전하지만 또 제가 이렇게 크루즈 갈 때는 더블을 도전을 하거든요. 저에게도 도전이에요. 근데 저희 파트너들에게도 이 크루즈가 도전이죠. 파운더스 에메랄드. 이 파운더스 에메랄드를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지금 홈미팅 세팅하고 또 그러한 또 이렇게 파트너들을 또 후원하기 위해서 그러한 도전들을 한다는 거죠. 근데 반드시 중요한 건 약간 벅찬 도전일지라도 내가 목표가 정확한 사람은 정말로 되더라 하는 것을 저는 이 사업 속에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함께 좀 갔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우리 본사에서 이렇게 멋진 잔치를 마련해 놨을 때 이렇게 크루즈를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정말 간절히 듭니다. 저는 이 사업이요, 사실은 인세 수입이라는 것을 처음에 이제 인세가 마음에 들었죠. 우리는 사업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인세를 바라보면 그래 내가 정말 이렇게 매달 평생 증가 상속 꾸준히 나오면 좋겠다. 그리고 이걸 아이들한테 물려줘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막상 아이들을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다 키워놓고 보고 나니까 이제 사실 저희 딸한테 뭐 거의 1년에 1억 한 2, 3천의 돈이 계속 들어갔었고 이제 근데 그게 이제 5월 달이면 이제 끝났고 그리고 이제 아들도 지금 이제 다 컸고 하다 보니까 이 인세라는 이 수입이 정말 대단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 그 돈이 계속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그 돈이 앞으로 평생 지금의 이번 수입보다 더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걸 생각했을 때 너무 가슴이 떨렸어요. 제가 애들을 한참 키울 때 그 당시에 이제 60대 다이아몬드 사장님이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분은 벌써 2명의 딸을 시집을 보냈었거든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박수민 사장님, 자기는 아직 아메이를 진짜 몰라. 다 키워놓고 나면 얼마나 이 사업이 귀한지 몰라. 돈이 남아. 근데 그 얘기를 하는데 그때는 막 얘들 가르치고 할 때라 막 뭐 나오면 다 쓰고 할 때라 그때 몰랐어요. 근데 지금 제가 이 시점에서 돌아보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내가 그 노력해놨던 그것들이 정말 인세로 이렇게 쌓여서 저희 남편이 현재 지금 이제 55세거든요. 남편의 친구들이 지금 이제 내년에 올해 말에 다 퇴직을 하더라고요. 그 잘 나가는 전문직에 있었던 친구, 뭐 변호사, 그 어떤 친구들 다 은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지금 또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돈 쓰는 기간은 이렇게 많잖아요. 근데 이걸 바라볼 때 이 사업이 얼마나 귀한지 전 최근 들어서 정말 이 사업을 재밌게 진행하기도 하지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감사한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정말 이렇게 행복한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또 한 가지, 제가 막 큰 욕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제가 꿈꿨던 그러한 막 처음에 꿈노트 적었을 때 막 적어놨던 막 그 멘트 그걸 보면은 진짜 웃기지도 않는 게 너무 연비가 막 이렇게 비싼 막 이렇게 저기 센 막 그 차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기름값이 너무 막 귀했을 때라 저는 첫 번째 소원이 연비 좋은 차였거든요. 그래서 연비 좋은 차를 인터넷에 찾다 보니까 폭스바겐 골프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차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벤츠는 또 타고 싶어서 뭐 벤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제가 다이아몬드 하고 나서 차를 바꾸려고 보니까 너무 희한하게 골프는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디자인이. 그런데 어떻게 또 사게 되는 그런 또 일이 벌어지고, 내가 적어놓은 대로 다 되는 거를 제 눈으로 확인하게 되었어요. 그게 뭐냐면 적어놓은 꿈대로 해서 되더라고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게 제 꿈의 90%가 어디였냐면 여행이었어요, 여행. 난 내가 그렇게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인지 몰랐어요. 근데 하다 보니 정말 내 꿈의 거의 대부분이 여행이었어요. 이 장면은 제가 저희 딸이 이제 그 보스턴에서 뉴욕으로 오고 저희가 이제 보스턴에 딸한테 갔을 때 이렇게 타임스퀘어 앞에서 찍은 사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게 또 브런치 하는 카페에서 또 들어갔던 해서 사진이고요. 이게 보니까 나중에 제 꿈 목록에 있었더라고요. 다음은 영상인데요. 이 영상은 라이온 킹의 마지막 커튼콜이에요. 제가 브로드웨이에서 이렇게 그 뮤지컬 보는 것이 또 제 꿈 목록에 적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나하나를 또 이뤄 나가고, 또 여기는 이제 제가 갔었던 여행지, 그야말로 이제 부모님 모시고 이렇게 많은 여행들을 해서 또 다이아몬드 성취하고 나니까 이런 브루나이, 괌, 지금은 이제 한 2년 동안 여행을 못 갔지만 그러한 여행들을 가게 되었어요. 근데 제가 다이아몬드 하고 유니버설 스튜디오를 가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유니버설 스튜디오랑 디즈니월드를 정말 갔으면 좋겠다라는 또 꿈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아들이 고2 때 누나가 있는 보스턴에 가서 같이 플로리다에 있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디즈니월드에서 둘이서 7박 8일 동안에 그렇게 또 놀다 왔던 그 사진이고요. 그다음 또 뭐 두바이 여행, 또 제 꿈에 또 크루즈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또 이 크루즈를 또 타게 됐고, 그리고 또 나트랑 가족 여행, 그리고 이제 또 발리, 이런 많은 여행들을 가게 됐는데, 희한하게 또 제가 파운더스 다이아몬드를 하고 나니까 한국 아미에서 딱 한 번 했었던 파운더스 다이아몬드 여행이 있었어요. 그게 포르투갈 여행이었는데 그야말로 럭셔리한, 그러면 평생 잊지 못할 또 그러한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로마, 여기는 이제 로마는 저희 아들의 정말 인생을 어쩌면 바꿔준 그러한 여행이기도 했는데, 이 로마의 피렌체 우비치 박물관을 쫙 보여줬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굉장히 그러니까는 좀 실력 있는 가이드가 그 안에 이제 그 설명을 쫙 해줬어요, 그림들을. 그리고 또 거기 단테가 신곡을 쓴 그러한 그래 뭐 다리 막 이런 것들을 쭉 보면서 저희 아들이 연기를 할 때인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엄마, 나는 연기자는 당대에서 끝나지만 희곡을 쓰면 저렇게 단테처럼 평생 그렇게 해서 정말 대를 이어서 간다라는 그 생각을 하고 한번 극작도 해보고 싶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여행을 한 다음 바로 본인이 희곡을 썼어요. 물자라의 꿈이라는 희곡을 썼는데, 아마 그 고등학생 중에 이제 아마 최초였을 수도 있는데, 본인이 희곡을 쓰고 그 희곡을 쓴 걸로 본인이 연출을 해서 무대에 올렸던 정말 잊지 못할 그러한 로마 여행이었어요. 이 로마에서 많은 것을 꿈꾸고 생각이 바뀌고 전환되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하와이 여행, 삿포로 여행 이제 이런 여행들을 해서 했었죠. 그런데 이제 많은 여행들이, 저는 여행을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제 꿈의 모든 것이 어쨌든 거의 여행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꿈꿔요. 지금도 어디를 꿈꾸냐면 지금도 우유니 사막 가는 걸 꿈꾸고요. 또 칸쿤 가는 걸 꿈꾸고 이제 계속 꿈을 꾸고 있어요. 지중해 크루즈가 이루어지면 또 한 군데 알래스카 크루즈를 또 가고 싶다라고 계속 꿈 목록을 이어가고 있죠.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또 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아메를 통해서
통해서 여행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저희 아들도 이제 여행 가는 걸 꿈꾸고 있다가 이제 바로 고등학교 졸업하고 전 세계 여행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그 여행 갔을 때 여기가 아이슬란드에서 이제 저 오로라를 보는 것이 이 아이의 두 번째 꿈이었어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1년 동안 준비를 하고 아이슬란드 여행을 가서 거기에서 간 날 첫날 가서 첫날 이 오로라를 보고요. 저한테 카톡으로 사진을 보냈더라고요. 뭐라고 보냈냐면, 엄마, 내 두 번째 꿈을 이룬 날이야. 엄마도 이곳에 꼭 왔으면 좋겠어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 사진을 보면서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그리고 저도 너무 가고 싶더라고요. 그야말로 내가 그렇게 하나하나 정말 적어 내려갔던 그러한 꿈 목록, 그러한 그 한자 한자 적었던 그런 것들을 아이들이 적고 또 적고 하면서 하나하나 이뤄 나가는구나. 근데 그 모든 걸 이 아메이를 통해서 또 이 아이들이 해 나가고 또 세계 여행을 하고 글로벌 마인드를 갖고 더 많은 꿈을 키워 나가면서 이렇게 사는 모습에 정말 이 사진 하나가 너무 행복했어요. 그런데 이제 다음 동영상은 저희 아들이 저희가 삿포로 여행 갔을 때 본사와 이제 인터뷰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 다음 동영상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는 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재미있고 친구 같은 엄마? 두 가지 역할을 해내는 게 쉽지는 않았을 텐데요. 아메이 비즈니스 시작하게 된 이유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우리 자녀들에게 하고 싶은 것을 다 시켜줄 수 있는 부모가 되고 싶어서 시작했어요. 스스로 우리 집은 밥은 셀프다. 자주적이 되고 독립적이 되고 꿈을 계속 위해서 전진하는 자녀들이 자랑스럽고. 사업하는 바쁜 엄마이기 때문에 자녀한테 미안하거나 힘들었던 순간이 있다면 언제인가요? 둘이서 저녁에 밥 먹고 한 명은 소파에 한 명은 바닥에 누워서 자고 있는 모습을 밤에 들어와서 보고 있을 때. 내가 정말 살아가는 이유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가 엄마 아빠의 아들이라는 것이 너무 자랑스럽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사랑한다. 사업하는 엄마 멋있어요. 되게 멋있어요. 엄마가 저한테 어떤 의미였나에 대해 좀 고민해보게 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다 장성한 아들이 엄마 멋있다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부모가 그러한 엄마가 몇 명이나 되겠어요. 저는 저 영상이 나왔을 때 깜짝 이벤트로 나왔던 건데 저 영상을 보고 너무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해준 것이 별로 없었어요, 사실은. 제가 사업하느라고 뭐 밤에 늦게 들어올 때도 수도 없이 많았었고, 이 아이들 둘이 뭐 밥을 이제 찾아서 먹고, 그리고 이제 뭐 싱크대에다가 넣어놓고 둘이 정말 그렇게 자고 누워 있고 막 이렇게 했던 그 순간들. 근데 한 가지 너무 중요한 건 이 아이들은 정말 엄마의 뒷모습을 보고 자라더라고요. 그리고 엄마를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하더라고요. 나중에 크고 나니까 그러한 엄마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더라고요. 어렸을 때 엄마가 무슨 간식을 해주고 또 뭐 떡볶이를 해주고 왔냐 어쩌냐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바라는 게 아니라 엄마가 엄마의 정말 사업가로서 모습을 성취해가면서 그렇게 엄마 일을 하면서 자부심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그러한 엄마를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지금도 그래요. 어제도 통화하는데 너무 정말 엄마를 좋아하고 가장 존경한다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얘가 고등학교 때 너희 멘토하고 사진 찍어 오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어디냐고. 엄마 브랜드 센터인데? 그랬더니 이 시간에 왜 전화했냐 했더니 엄마 학교에서 멘토랑 사진 찍어 오래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엄마가 멘토야? 했더니 나는 엄마가 멘토지. 근데 제가 생각해 봤어요. 제 꿈노트 첫 번째 되고 싶은 사람의 멘토가 되는 엄마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정말 등이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야, 이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그래서 정말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다. 이 일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될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 생활 속에서 가장 익숙한 일을 통해서 함께 가장 잘 살 수 있는 그러한 일이라는 거죠. 처음엔 낯설고 좀 두렵기도 하고 거절당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하죠. 그렇지만 정말 시스템 안에서 배워가면서 또 한 가지는 그 사람에게 진짜 기회를 준다라는 그 진심이 통한다면요, 상대는 반드시 나의 진심을 알아줘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많은 사람들을 함께 사랑하고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 자유라는 말을 정말 좋아해요. 자유. 그쵸? 돈으로부터 자유, 시간으로부터 자유.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건 친구가 없으면. 내가 돈은 있고 시간은 많은데 함께 갈 친구가 없어. 저는 그것도 너무 외로울 것 같아요. 근데 이 사업 속에서 너무 친구가 너무 많잖아요. 함께 가고 싶은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진정한 자유를 느낄 수 있는데, 저에게는 처음에 그야말로 정말 7,333원의 수입이 들어왔어요. 근데 저희 남편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보, 이 돈이 73,000원이 되고 73만 원이 되고 이게 730이 되고 7,300이 되고 7,300이 될 거야. 그때 비웃었죠. 막 웃기고 있네. 말 같은 소리. 근데 중요한 게 정말 시간이 지나니까, 그쵸? 이 7,300원이 아직 7억 3천까지는 받아보지 못했지만 진짜 되잖아요. 그렇게 되어 가잖아요. 너무 감사한 게 올해의 소득이 앞으로 평생 살 소득의 제일 작은 소득이라는 거. 그게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그게 단지 꿈만 꿨을 뿐인데, 기회를 얻었을 뿐인데, 무자본으로, 그쵸? 그야말로 내 시간 투자, 짬짬이 내 시간 투자한 그 시간이 쌓여서 그 어떤 엄마로서의 결단으로 내가 진짜 해내리라 하는 그런 결단으로 되었다는 거죠. 이 사업은 내 시작은 정말 미약한 7,333원이지만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한 그러한 일이라는 거예요. 막상 다 아이들을 키워놓고 보니까 저는 이 사업이 오늘이 너무 재밌고 너무 감사하고 정말 이 창업한 리치와 제이에 늘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나의 이 마음을 정말 그 누구에게 당당하게 이 기회를 그가 받았으면 좋겠다, 그도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전달을 해 주신다면 여러분 정말 그 마음이 진심이 전달돼서 계속 핀업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저기 어디 크루즈 선상에서 정말 멋진 드레스 입고 와인 한 잔 기울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